안녕하십니까. 이론은 15회인데 19회입니다. 상부선 평가, 지금 상부선 평가 78페이지지만 앞에는 18회는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 부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19회는 자연독이라든지 감염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페루라든지 페루 같은데 자연독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이 책으로 작년에 강의할 두 배님들 오기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이 좀 부인공주 책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부인공주. 이렇게 됐습니다. 해당 작용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복세가 올린다는데 2차 이론서에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당 작용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당 작용을 하면 살아있을 때는 그리코곤이 생성되지만 죽어버리면 그리코곤이 생성 안되고 ATP가 정지됩니다. 정지되자마자 젖산이 생성되고 pH가 저하되면서 미생물이 발육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움직이는 당을 분해하는 해당 작용을 저해하면서 ATP가 감소합니다. 이게 해당 작용입니다. 해당 반응을 저해한다. ATP 감소하고 젖산이 생성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경은 사후경직입니다. 사후경직이라는 보통 적세거가 빨리 움직인다 그러고요. 적세거가 빨리 진행된다. 사후경직이 빨리 진행된다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적세거가 백세거보다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어체가 굳어지는 현상이 사후경직이고 ATP 감소로 인한 칼슘 펌프 작용이 저하되어 근육 내에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빼내잖아요. 칼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근육이 수축합니다. 칼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사후경직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수축되었으니까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꽉 이렇게 결합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느슨해지는 단계가 해경 단계고 굉장히 짧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화, 자가소화, 자기융해입니다. 해경과 동시에 일어난다면 해경과 자기소화는 단백질, 지방, 글리코겐 등 고분자가 어체 자체 내의 호소작용으로 인하여 저분자가 분해되는 과정이 자기융해, 자기소화, 자가소화라고 합니다. 자기소화에 미치는 요인은 온도라든지 어종이라든지 pH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어체 자체 내의 호소작용으로 저분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체 자체도 튼튼한 조직이 있을 거고 약한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한 조직부터 어육이 느슨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전체가 다 느슨해지겠죠. 그게 자기소화입니다. 자, 부패입니다. 부패는 자기소화에 의해 분해작용으로 어육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고분자가 분해되면서 저분자인 아미노산 등 부패세균이 작용하는 단계고, 자기소화가 진행되면서 미생물이 정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급속히 미생물 정식이 일어나는 단계가 부패 단계입니다. 미생물 호소작용에 의해서 어체 성분인 단백질, 질질, 고분자 등이 아민유라든지 히스티딘, 암모니아 같은 저급 지방소로 분해되면서 드리메탈 아민 옥시드가 환원되면서 이탈하면서 드리메탈 아민으로 대표적으로 생성되면서 비린내가 난답니다. 이게 부패 단계입니다. 드리메탈 아민 옥시드가 환원되면서 하여튼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면서 비린내 성분인 DMA로 변한다. 이게 부패입니다. 자, 바로입니다. 바로라는 것은 쉽게 젓갈 액젓이 나누지만 미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바로는 미생물이, 그러니까 사람한테 좋은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소를 이용해서 무기물이 아니고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바로로 하고
사람한테 유익하면서 보통 탄수화물을 활용된다 그랬죠. 탄수화물이 분해된다고 그랬죠. 바로는 무산소 호흡의 범주에 속하고 저산군은 무산소 상태에서 포도당과 반응시키면서 저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바로라고 한다. 제가 지금 할 때마다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이제 이론서에 들어가는데 이 기출 문제거든요. 작년에 그 4회까지 5회까지 기출 문제 넣으면서 계속 지금 할 때마다 이걸 합니다. 짧은 시간에 계속 듣고 들으십시오. 그것이 그 수산물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으로 19회입니다. 이제 그냥 이론 메타 이론보다도 19회입니다. 그냥 78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17회는 그 자연독을 설명했고, 그리고 18회 그리고 세군성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을 얘기했습니다. 감염형은 세군이 어체에 살고 있습니다. 정식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을 먹습니다. 먹어가지고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이 감염형 식중독이고요. 예시로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군, 에르시니아 등입니다. 쇠감, 실장, 예병 이렇게 외웠는데 하다 보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처음에 좀 외우려고 이렇게 했고 제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독소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은 세군이 그 어체에 정식하면서 새로운 알파를 만들어냅니다. 그 알파가 독성을 나타내는 독소형 세군을 만들어내죠. 그 예시가 항색포도 상구군이라든지 장구군, 그리고 보툴리누스군 같은 겁니다. 그 통신대 대학 교재 책은 중간행인 웰치군도 독소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이 새로운 알파 독을 만들어낸 것을 어체 안에 살고 있으면서 독을 만들었죠. 그 독을 사람이 고기를 먹습니다. 어체를 먹죠. 그 생선을 먹잖아요. 뭐 수산물을 먹잖아요. 그죠? 먹으니까 사람 소화기관을 충격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이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자, 그래 옆에 78페이지입니다. 장염비브리오입니다. 장염비브리오는 감염행이라고 그랬죠. 감염행입니다. 감염행이고 바로 식품에 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호염성, 소금을 좋아합니다. 세군으로 열에 약하고 민물에 잘 죽습니다. 열에 약하면서 민물에는 잘 사지는 않습니다. 소금을 좋아한다. 여름철 해수에 널리 분포되어 7, 8월 더울 때죠. 온도가 그 온도를 10도시에서 활성이, 그러니까 온도도 상온 10도 넘으면 안 되고 10도 알로 돼야 10도까지 7, 8월 달에 활성화 되지만 온도가 10도에서 활성이 되니까 11, 12, 13, 14, 15, 뭐 20도 이런 데 좋다는 거죠. 그래서 10도 알로만 내려오면은 움츠린다는 겁니다.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름에 온도는 한 20도, 30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때 잘 산답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10도까지 줄이면 됩니다. 10도 줄인다는 건 뭡니까? 저온저장. 저온저장은 그 상온 중에서 5도 정도거든요. 그 얘기했고요. 어패류의 주 원인 식품으로서 가열, 섭취, 미물, 세척 등을 하면서 예방이 가능하고요. 자, 염분입니다. 이 호염성이니까 염분이 10에서 20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장염비브리오, 감염형 식중독이. 최적 생육 염분은 2, 3%입니다. 2에서 3%입니다. 그래서 이 저염젓갈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저염젓갈은 소금 농도가 7% 정도 이므로 장염비브리오 예방에 주의를 요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다시 확인하고요. 생선에 든 손질한 도마로 2차 간염이 되고요. 예방법에서는 조리기구를 고온으로 5분간 살균 등등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수, 수돗물로 씻어도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염비브리오가 살 수 있는 소금 농도는 2, 3%가 잘 살지만 한 20%까지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고온, 온도에서 중온 한 20도, 30도 사이도 잘 삽니다. 20 몇 도에서. 그렇지만 10도 알로 될 때는 애가 억제됩니다. 그리고 5도인가 뭐 하여튼 4도인가 되면은 그 장염비브리오가 사멸된답니다. 이거는
그 장염 비보레오는 중원성 세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세균에 대한 범위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갑자기 저염젓갈이란 말이 나왔을까 이겁니다. 자, 발효식품 중에서 전통 젓갈은요, 일단 저장성이기 때문에 소금 농도가 23%, 식염 농도가 23%입니다. 전통 젓갈은. 식염 농도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장염 비보라가 안 생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염젓갈은 맛을 위주로 해가지고 상품화이기 때문에 소금을 작게 넣습니다. 소금을 작게 넣는 게 보통 10이라든지 10% 이하의 식염을 넣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장염 비브로가 살기 좋은 2, 3%, 7도에서 또 왕성하답니다. 2, 3%가 잘 사지만 20도까지도 산대. 20%까지도. 그러니까 저염젓갈은 식염의 농도, 소금의 농도가 10% 알로니까 장염 비브로가 당연히 생긴다는 겁니다. 당연히 생기니까 결국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건 온도죠. 얘는 20도 여름에 잘 산다 했습니다. 7, 8월. 근데 20도이지만 10도 되면 억제가 되고 한 4도 되면은 장염 비브로는 죽을 겁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다음에 한번 정리하겠는데. 그러니까 온도를 저온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염 비브로가 사멸이든 억제되겠죠. 결국은 저염젓갈은 소금이 작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온 저장, 골드 체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보존이 되고 부패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고요. 테트라민은 고등에 있습니다. 보툴리스크는 그만 설명했고요. 보툴리스크는 독소종입니다. 통조림의 가장 독소의 생성이고 통조림의 살균지포입니다. 120도에서 4분간. 그리고 유산 온도니까 보통 120도에 4분간, 유산 온도니까 한 7분. 그게 수분사 5의 1차입니다. 보툴리스크는 신경독소인 누로톡신을 생성한다. 생성이 낫겠네. 생성한다. 그리고 통조림의 살균 대상이다. 이 정도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테트로톡신 보고에 있습니다. 끓어도 파괴되지 않고요. 정상가립보다 1250배 이상이 세답니다. 그리고 건조기는 거의 없답니다. 만소 간장 껍질 내장에 많고요. 건조기는 거의 없지만 허용 완도는 10mU/g입니다. 10 대문자 M 대문자 U/g입니다. 나중에 10 웰치군입니다. 중간행인데 어패류 중 거항부의 섭취입니다. 장내에서 생산된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고 호열성이므로 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해로 신속히 냉각하여 예방한다. 이 웰치행이 호열성이네요. 호열성. 그래서 가해로 신속하게 냉각하면서 웰치행은 예방합니다. 호열성이랍니다. 웰치군은 호열성. 열을 좋아한답니다. 통조림 같은 데도 보면은 탈기 밀봉 살균 냉각인데 살균을 하고 120도 고온에서 보툴리스크를 사멸시킵니다. 그러면은 120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네트로트 암흑소시에 액을 주입해가지고 40도까지 내립니다. 왜? 호열성 세균이 또 발육할지 모르니까, 생육할지 모르니까 급속히 내리는 공정이 냉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포장해서 제품화 시킵니다. 나중에 통조림 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원 테트라민 옆에 이제 박스 밑에입니다. 살모넬라군이 있습니다. 살모넬라 감염형 식중독 중입니다. 어패류, 튀김, 어육, 연제품 등 가공부의 원인식품이고 식품은 60도에서 30분간 가열 살균하면 효과적이고 좋은 보관하면 된다. 원인군은 통성 행기성이고 최적 온도는 pH가 소문자 H 대문자입니다. pH는 7, 8입니다. 온도는 36, 38도에서도 산답니다. 이것도 고온성이네요. 포도사상군입니다. 독소는 엔트라톡신입니다. 엔트라톡신. 엔트라톡신. 그러니까 독소는요. 엔트라톡신.
엔테로톡신입니다. 톡신, 엔테로톡신. 아까 보고는요, 테트로도톡신이죠. 테트로도 보고입니다. 이런 용어. 그 포도사상군의 독소는 엔테로톡신입니다. 엔테로톡신. 잠복기는 평균 2시간 3시간이고 세균성 식중 기간이 가장 짧답니다. 통성, 행기성, 무편모, 소금 7.5 배치에서도 발효가 가능하다. 소금이 한 7.5에서도 잘 산답니다. 자, 리스테리아입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 특성은 고염 저온 상태에서도 정식되면 냉동수산물의 주 원인, 냉동수산물은 리스테리아를 조심해야 되네요. 냉동수산물은 중금성은 미나미 탑병, 수미, 미나미 탑병, 카드몬, 이타이병, 카이, 아연, 납, 통조림 용기, 구리, 안티몬, 주석, 통조림 납된 바름 등이 중금속으로 분류됩니다. 자, 식품공정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속중인데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위생 처리한 용기 포장에 넣은 수산물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가 있죠. 모노사이토제네시스는 음성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M5C0, M0, 25g은 0, 라지 M은 1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염비브리오와 항식포도상구는 다르죠. 장염비브리오는 감염형 식중독이고 항식포도상구는 독성 식중독입니다. g당 100 이하입니다. 읽어봐 두시고 나중에 식품공정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중독의 원인입니다. 식중독 중에서 살모넬라고는요, 잠복기는 하루 왔다 타네요. 설사 발열 및 복통이고 2차 감염이 살모넬라가 세균인데도 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 얘가 좀 특이하다면 살모넬라가 감염형 식중독이죠. 항식포도상구는 독소형이죠. 2차 감염이 없습니다. 한 시간에서 6시간에서 심한 구토 설사고요. 장염비브리오는 감염형이죠. 4시간 30분 잠복기고 복통이 일어난다네요. 발열까지 일어나네요. 발열. 살모넬라도 설사 발열이 있고요.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1, 10일, 통상 4, 5일 오래 가네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설사 복통 그리고 2차 감염은 없습니다. 자, 자연독이란 설명입니다. 자연독은 자연산물의 식중독으로도 독버섯 등을 말합니다.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 위주로 많이 했죠. 동물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물입니다.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 체내에 축적되어 유독합니다. 미생물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으로 분류합니다. 미생물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우리는 세균과 바이러스를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곰팡이 같은 것은 발효식품에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의 종류입니다. 포장의 종류는 20회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2월 4일이죠. 포장의 종류는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정도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2강 정도 했는데 80일까지 거의 뭐 지금 18회와 19회는 연속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책을 가지고 저도 지금 버벅 끊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기서 뭐 보통 경매사는 상호수평가는 2문제 3문제 나옵니다. 오늘 강의 18회와 19회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